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오늘은 천안 한약 아저씨 제 전공 분야죠. 일단 오늘 얘기는 위궤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위궤양. 일반적으로 식전 또는 식후에 배가 좀 쓰리거나 아프거나 뭐 불나는 듯한 화닥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혹시나 싶어 가지고서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위염일 수도 있겠지만 위궤양도 있단 말이죠. 위궤양이 생기면은 거기에 좀 패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내과에서 거기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게 되는데,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약을 줬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소화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2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 중간쯤에 제균이라고 해가지고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폭탄 같은 항생제를 계속 투여를 하고 있고, 그때는 더 안 좋아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속 쓰리거나 아픈 건 줄어든 것 같은데 소화는 더 안 되면서 빈혈 생기고 있고, 손톱 같은 데는 다 갈라지고 있고, 뭐 피곤하고, 이렇게 오히려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서 이제 다 치료됐다고 했는데 재발했어. 그다음에 재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같은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과가 뭔가 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소화는 자꾸 안 되고,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옆에 있는 다른 내과로 가요. 그래서 또 치료를 받는데 똑같아. 거의 똑같은 약을 처방받고 소화는 더 안 되고 있고, 부작용은 계속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고,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괜찮아져요 또. 근데 또 재발했어. 이게 어째서 이런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방에서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위궤양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것들이 뭐 간접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를 일단 죽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강력한 항생제를 때려 붓는 거예요. 그때 항생제는 사실 5일만 먹어도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한 거의 2배의 강도로 해가지고서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일 정도 기본으로 쭉 때려 먹거든. 그리고 정해져 있는 치료의 기본 지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PPI, 그 다음에 제산제, 뭐 알마겔, 뭐 겔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PPI가 뭐냐면은, PPI는 위산을 내보내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 몸은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회복시키면 되는데 얘를 자꾸 건드리는 게 위산이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위산이 나오지 못하게 PPI라는 것들을 투여하면은 유력세포에서 더 이상 산을 분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산이 안 나와. 그리고 조금 나오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겔포스, 알마겔 이런 것도 먹고 있으면은 제산제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서 걔네들을 중화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산도를 쭉 낮춰. 그래서 일단은 걔네들이 회복하는데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위산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위 안에 있는 병인데 위에서 당연히 나오는 위산이 걔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산을 억제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 항생제라는 폭탄 투여,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 어차피 네 몸은 네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네 몸에서 내보내고 있는 위산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위산이 쓸데없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위산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 얘네는 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중학교 때 배울 거라마? 이게 단백질 분해를 하기 위해서 펩신이 나와야 되는 건데, 펩신의 전구물질에서 얘네들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단 말이죠. 이게 단백질을 분해해요. 아니 모든 종류의 그 궤양성 질환이든지 간에 내 실질이 깎였을 때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촉진하는 위산이 막아야지, 그래야지 좋아지는 병이야.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긴 한데 그냥 단백질 소화를 약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위궤양은 위 실질 조직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그 단백질을 분해시키려면은 또 펩신이 필요해. 근데 펩신을 활성화시킬 때에는 위산이 필요해. 근데 그 위산은 위궤양을 악화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레마가, 위산을 줄이면 회복이 늦어지고 위산을 그냥 놔두면 계속 손상당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들어갔을 때 산을 뿌리게 되면 일단은 살균을 하게 되고, 헬리코박터균 이외의 다른 세균들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철분, 칼슘, 아연 얘네들을 흡수를 도와주는데, 근데 산이 나오지 않으면 얘네들을 흡수하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위장에 있는 음식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속이 편해지는 건데, 이거를 위산이 그것들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소화되면 내보내야지. 근데
그게 위산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늘 그득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이외에도 췌장에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들은 전부 다 소화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궤양 치료를 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손톱 갈라지고 어지럽고 배는 그득하고, 그런데 어쨌건 뭐 타는 느낌이라든지 따갑다든지 뭐 쓰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동안 그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은 일단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되게 이상한 짓,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뭐 퍼마신다든지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 좀 어지간히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위궤양이 좀 어지간히 잡아지겠지. 위산이 방해하는 것들을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PPI를 통해서 위산이 분비되는 걸 막고, 만약에 분비된 놈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산제를 통해서 그 산도를 낮춰놓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소화는 어떡할 거예요, 소화는. 그리고 위장 자체의 그 내벽이, 그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것들을 재상피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소화는 안 되고, 위장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발도 흔하게 생기는 거고, 이런 거 잘하는 게 한약이잖아요, 보약. 그때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육군자탕이에요. 위장 점막의 재상피화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나진피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내보내는 역할들을 해주기도 해서 소화 상태를 좀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한방은 강력한 항생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항생제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위산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양방이 훨씬 더 잘해요. 한방에서 하는 오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은 되겠지만 양약보다 세진 못해요. 한약이 양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은 대개는 보약 쪽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일반 지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하고 양약은 양의사가 처방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의사 제도만 남겨놓은 다음에 양의사가 한약을 배워요. 그래서 한약 처방을 같이 응용할 수 있도록 양의사가 양방적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양방 치료를 하면서 한약 처방을 같이 보조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사용하는 게 육군자탕이에요.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PPI를 사용하고 제산제를 사용하고, 이거는 기본적이고 제균 치료를 통해 가지고서 위장에다 폭탄을 떨어뜨리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한방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육군자탕이고,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점막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빨리빨리 위장 배출을 빠르게끔, 위장 내용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그 음식물 자체가 궤양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육군자탕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한다 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약은 양방에서 그 기본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한약인 육군자탕은 한방에서 처방받으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이. 제일 저렴한 종류의 가루약도 있고, 그리고 역시 일본 쪽에서 만들어낸 육군자탕 들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크라시아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한의사가 직접 그거를 좀 강력하게 다릴 수 있는 그런 탕약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권장하는 것들은 크라시아 제품이 가장 좋긴 한데, 근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효능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문의하시는 게 크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바로바로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OTC 제품인데, 이렇게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일본 약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도 조금 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이렇게 한약 첨가라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을 추천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저 같으면 육군자탕을 꼽을 테니까, 주변에 육군자탕을 처방하시는 한의원이 있으면은 그쪽 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세요. 꽤 괜찮아요, 이거.